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한 지 8년이 되어 갔어요. 처음에는 둘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6살 된 딸아이까지 있어서 셋이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이 작은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한 지도 3년째였죠. 딸아이는 정말 치킨을 좋아해서 매일 아빠가 튀긴 치킨 냄새를 맡으며 자라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동네 치킨집이다 보니 경쟁도 치열하고 하루하루 매출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게 현실이었죠. 월세 70만 원에 재료비까지 하면 하루에 최소 10만 원은 벌어야 겨우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이면 밤에 아내와 함께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곤 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오후 5시쯤 되었을 때였는데 저녁 장사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가게 앞을 계속 서성거리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아이려니 했는데 한참을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키도 작고 어려 보이는데 뭔가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 신경이 쓰였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서 물어봤어요. 그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더니 조금 주저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생일인데 5천 원밖에 없어서요. 5천 원어치만 줄 수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직 어린아이가 엄마 생일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예뻤거든요. 제가 몇 살이냐고 물으니 7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아이랑 비슷한 또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게 걱정되어서 위험하다고 어른이랑 함께 다녀야 한다고 말했죠. 그러자 아이는 조금 시무룩한 표정으로 아빠는 바빠서 일하러 가고 엄마는 아파서 맨날 누워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생일이라 기쁘게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엄마랑 아빠랑 셋이 사냐고 물으니 그렇다면서 낮에는 엄마를 돌봐주시는 아줌마가 온다고 했어요. 아이의 상황이 대충 그려졌어요. 아마 엄마가 많이 아프신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런 착한 아이가 있어서 부모님은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5천 원으로는 치킨 한 마리도 제대로 살 수 없었지만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넉넉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닭 2마리를 튀겨서 포장해줬죠. 아이는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치킨 봉지를 소중히 안고 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니 어찌나 기특하던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치킨집 운영은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었는데 솔직히 안 되는 날이 더 많았죠. 재료비는 계속 오르는데 치킨 가격은 함부로 올릴 수도 없고 늘 매출 걱정이 컸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서 하루 종일 기름값도 못 뽑는 날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거의 한 달이 되어갈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 검은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치킨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자 옆에는 한 달 전에 봤던 그 아이가 있었죠.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이 아이 아버지라고 소개했어요. 치킨 한 마리 먹고 갈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닭을 튀기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날은 우리 딸아이도 가게에 있었는데 그 남자아이를 보더니 반가워했어요. 딸아이가 방에서 장난감 가지고 같이 놀자고 하니까 두 아이는 금세 친해져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그 아이. 아버지가 저에게 아이한테 뒤늦게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인사가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면서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아이가 너무 기특해서 그랬다고 아직 어린데. 엄마 생일이라고 하면서 치킨을 사가는 그 마음이 어찌나 이뻤는지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는 것 같았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아이 엄마가 많이 아팠다고 했어요. 아이 엄마가 계속 누워만 있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들끼리 먹었던 게 치킨이었다고 하면서 아이가 그래서 꼭 치킨을 사주고 싶었나 보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라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죠.
저는 그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어느새 그분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아이 엄마 장례를 치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 달 전 그 해맑던 아이가 사실은 돌아가시기 직전인 엄마를 위해 치킨을 사간 거였다니. 말문이 막혔어요. 그분은 제 덕분에 아이에게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 엄마는 7개월 전부터 급격히 몸이 안 좋아져서 그때부턴 거의 누워만 있었다고 했어요. 그 전에는 가족들끼리 치킨을 자주 먹었는데 아이 엄마가 아픈 후로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걱정이 되던 아이가 엄마 생일에 치킨을 사준다고 용돈을 모아서 온 거였던 거예요. 그날 아이 엄마는 많이 드시지는 못했지만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치킨을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했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맛있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정말 맛있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대화 중 하나였다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을지, 그리고 그 엄마도 아이의 마음을 받고 얼마나 행복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 이후로 일주일쯤 지나서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아이 이야기만 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그냥 5,000원어치만 줬다면 아니면 귀찮다고 대충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후회스러웠을 거예요. 그분은 제가 해드린 건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 따뜻한 마음 덕분에 그들이 힘든 시간을 잠시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방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남자아이도 우리 딸아이와 노는 모습이 정말 밝아 보였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이 있을 텐데도 아이는 아이답게 웃고 있었죠. 치킨이 다 튀겨져서 테이블에 내놓자 준우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우리 딸아이와 함께 나와서 치킨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치킨이 정말 맛있다고 하면서 아이도 여기 치킨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분과 준우는 치킨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헤어질 때 준우가 저에게 감사하다고 또 올 거라고 인사했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아내도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죠. 정말 잘했다고, 그 아이랑 엄마한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을까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하니까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때 그 아이를 못 봤으면 어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더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 다시 그 아버지가 치킨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그분은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 하나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야근할 때 치킨을 자주 시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닭 20마리 정도를 정기적으로 배달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닭 20마리면 상당한 양이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한 달에 80마리. 우리 같은 작은 치킨집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주문이었어요. 저는 물론 기꺼이 해드리겠다고 했죠. 그분은 이 동네에 치킨집이 여러 곳 있지만 제 치킨이 가장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제가 그분 가족에게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물론 회사 직원들도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할 거라고 하면서요. 그 순간 정말 감사했어요. 매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던 우리에게는 정말 큰 선물 같은 일이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쯤 배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 치킨집에는 정기 주문이 생겼어요. 첫 배달을 갔을 때 그분의 회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꽤 큰 회사였거든요. 직원이 3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 치킨집은 눈에 띄게 안정됐어요. 정기 주문 덕분에 기본 매출이 확보되니까 다른 일일 주문들도 여유 있게 받을 수 있었죠. 무엇보다 매일 밤 매출 걱정을 하며 잠들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주간 정기 주문이 있으니까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준우도 가끔 아빠와 함께 치킨집에 놀러 왔어요. 우리 딸아이와 정말 친해져서 만날 때마다 함께 놀았죠. 처음에는 엄마를 잃은 슬픔이 있어서 문득 조용해질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었어요. 어느 날은 준우 아빠가 혼자 와서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요즘 준우가 많이 밝아졌다고 여기 올 때마다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엄마를 잃고 나서 한동안 정말 힘들어했다고 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런데 여기 와서 치킨 먹고 딸아이랑 놀고 나면 표정이 확실히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준우 아빠가 조금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회사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정기 주문을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지만 이해했어요. 사업이라는 게 항상 순탄할 수는 없으니까요. 괜찮다고 회사 사정이 어려우시면 당연히 그러셔야 한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갑자기라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고 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조금 걱정되었어요. 2년 동안 정기 주문에 의존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죠. 그 이후로 3개월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갑자기 줄어든 매출 때문에 다시 걱정이 시작됐죠.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단골 손님들과 입소문 덕분에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아내와 함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손님들도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더 열심히 치킨집을 운영했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서비스도 더 정성스럽게 했어요. 양념치킨에 새로운 소스를 개발해보기도 하고 포장 서비스도 더 깔끔하게 개선했어요.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 준우 아빠가 다시 찾아왔어요. 회사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크게 성장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기 주문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일주일에 한 번 30마리씩 보내달라고 했어요. 기쁘긴 했지만 좀 조심스러웠는데 제 마음을 아시는지 준우 아빠는 직원도 늘었고 매출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직원들이 제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다른 곳 치킨은 시켜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큰 정기 주문을 받게 됐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주문이었죠. 이 정도면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와 함께 정말 안정적이 되었다고 이제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계속 좋은 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내와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신기하다고 해요.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복이 되어서 돌아오다니.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가 얻은 게 더 큰 것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소중한 인연을 만난 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우를 통해 배운 따뜻함을 다른 손님들에게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손님이 오면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아이들이 오면 더 친절하게 대해주죠.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손자 생일이라고 돈이 부족한데 치킨을 살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주저없이 넉넉하게 포장해드렸어요. 어쩌면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작은 친절이 큰 사랑으로 돌아오고 그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그렇게 따뜻함이 계속 이어지는 거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치킨집 앞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죠.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주저없이 손을 내밀 거예요. 준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작은 친절이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려요. 만약 그때 귀찮다고 외면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마음을 열고 살려고 해요. 언제 또 소중한 인연이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제 도움이 또 그 사람에겐 큰 힘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